예, 테헤란노 대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 안에 시를 키워볼까 강의를 맡게 된 학과장 김상태입니다. 오늘 강의 소개를 할 시간인데요.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본 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한 20년 넘게 대학 입시죠. 대학 입시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위한 논술, 그 다음에 국어를 가르쳤던 경험이 있고요. 지금은 이제 다양한 어떤 라이프 코칭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 혹은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맡은 이 시를 강의하는 부분은요, 학생들을 한 20년 동안 가르쳐 오다 보니까 우리가 입력이 있으면 출력 있게 나름이죠. 그래서 다양한 시를 제가 많이 좀 접하게 됐습니다. 접하다 보니까 시의 맛을 좀 알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나도 시를 좀 써볼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조금씩 쓰던 것들이 수십 편이 제가 이제 시가 이렇게 쌓이는 과정을 겪으면서 그 안에서 느껴지는 시의 맛 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인분들에게 같이 시를 스터디해 봅시다 이러면서 온라인으로 같이 스터디하면서 강의도 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지인들에게 아침에 그 문자를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보통 오늘 하루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뭐 이렇게 보내죠. 그러면 답변이 별로 오질 않아요. 그런데 시적인 어떤 느낌을 실어서 문구를 보내면 많은 사람들이 답변이 옵니다.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였냐 하면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말, 그리고 너무나 어떤 세상의 어떤 자기계발이라든가 이런 것에 너무나 많은 정보에 이제는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 피로감이 있지 않은가. 그런데 우리의 원초적인 밑바닥에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문학적이고 감상적이고 예술적이고 이런 것에 대한 갈구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강의가 가장 재밌는 강의가 뭡니까? 바로 돈 버는 강의입니다. 유튜브, 온라인 모든 곳에서 돈 버는 강의가 가장 인기죠.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그런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니시지만 정작 듣고 났을 때 어떻습니까? 강사와 나의 어떤 위화감 같은 게 많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나의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제가 가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쪽에 배움을 가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인생에서 더 큰 어떤 영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 학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를 잊은 시대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우리가 많은 해야 될 일 처리 또 업무, 관계 이런 것에 머리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분하게 앉아서 나에 대해서 직시할 시간을 현대인들은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편의 시를 통해서 나를 좀 발견하고 인생에 있어서 진정한 어떤 힘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시라는 것은 언어로 하는 예술이죠. 그런데 우리가 시를 쓰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많은 분들이 시를 얘기하면 내가 무슨 시를 씁니까? 시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누구나 시를 쓸 수 있습니다. 단 중요한 것은 좋은 시를 쓰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들은 모든 것이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칠판이라든가 어떤 벽에 낙서하는 것을 보면 예술가적 감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성인이 된 우리도 충분히 시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 강의는 시가 주된 목표가 아니고 시는 수단일 뿐인 겁니다. 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좀 되돌아보자는 취지입니다. 구체적인 어떤 커리큘럼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강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크게 보시면 앞에 2강과 뒤에 2강이 성격이 좀 구분됩니다. 그래서 앞에 1, 2강은 소비자 입장에서 시를 좀 감상해 볼 수 있고 뒤에 3, 4강은 이제 시를 좀 지어봄으로써 생산자적인 입장에서 좀 가보는 겁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러분들이 단순히 수강하고 그냥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제가 괴롭힐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를 무조건 써야 됩니다. 그러면서 시를 써봄으로써 우리가 그렇죠. 어떤 일을 해보지 않으면 밖에서 피상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에 대한 느낌을 제대로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극을 해본다든가 노래를 해본다든가 내가 직접적인 어떤 생산 활동을 해보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를 통해서 많은 힐링을 경험했고요. 여러분들도 시를 통해서 경험을 해볼 겁니다. 감상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시집 한 편을 사본 적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시를 하나하나 보다 보니까 시는 문학이 모든 게 그렇죠. 가상으로 어떤 게 있을 수 있지만 그 속에는 항상 진실이 있었다는 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 진실을 여러분들도 그 맛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들을 스토리로 볼 건데요. 1차적으로 저는 이제 고전과 현대 시들을 다 합쳐서 그 시가 나온 배경, 인물에 대한 스토리, 또 시인에 대한 어떤 주변 얘기들, 이런 걸 통해서 재미있는 역사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문학인의 얘기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마 체험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강에서 중요한 것은 내 아이의 시감을 키우는 겁니다. 시라는 것이 단순히 짧다고 글이 되겠습니까? 짧다고 시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시의 규정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가지고 시라고 하는 것이냐? 분명히 어떤 아웃라인은 있을 겁니다. 그러한 속에서 내가 시를 짓기 위한 어떤 구성 요소라든가 또 내가 노력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체득을 통해서 직접 나의 자작시를 통해서 또 수강생들하고 같이 발표를 하고 공유하는 시간도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이 저 이 강의를 들으면 좋을까요? 시집을 나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다. 괜찮습니다. 저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 내가 과연 시를 쓸 수 있을까? 누구나 그렇게 아마 고개를 갸웃갸웃할 겁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강의를 듣고 이 그림처럼 내가 손을 강하게 들고 시작에 들어오시면 나중에는 한 손이 아니라 두 손을 활짝 들으시면서 나도 해냈구나. 이러한 어떤 즐거운 희열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9월에 저는 빨리 기다리시는데요. 매주 목요일 7시 아주 즐거운 그 시의 학년, 문학의 학년에서 여러분을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